안녕하세요. 도란도란 인생마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커피 한 잔 들고 편히 앉아서 가슴 뜨거운 이야기 하나 들어보실래요? 이건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정의와 연대의 사연이에요. 주인공은 80세 김만수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악덕 공장장을 어떻게 혼내주고 공장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지방의 중소도시 2025년 이곳엔 희망제조라는 공장이 있어요. 이름처럼 희망을 만든다고 소문난 곳이죠. 이 공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동네에선 착한 기업으로 유명했어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들이 포장 라인에서 물건을 정리하거나 간단한 조립 일을 하며 용돈을 벌었죠. 공장 앞에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희망제조라는 간판이 걸려 있고 매년 지역 축제 때마다 어르신들 월급으로 쌀을 기부해서 박수받았어요. 김만수 할아버지는 이 공장에서 5년째 일하고 계셨어요. 80세인데도 허리 펴고 눈빛은 청년처럼 반짝이죠. 만수 할아버지는 포장 라인에서 꼼꼼하게 물건을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공장은 주로 플라스틱 용기나 간단한 부품을 만들었는데 만수 할아버지는 손이 빠르고 실수가 없어서 동료들 사이에서 만수 선생으로 불렸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 낡은 자전거를 타고 공장에 왔어요. 자전거 바구니엔 늘 물통과 손수건이 들어있었죠. 만수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동료 이순옥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순옥 할머니는 만수 할아버지와 50년 지기 친구. 두 분은 공장에서 같이 밥 먹고 쉬는 시간엔 옛날 이야기로 깔깔 웃곤 했죠. 그 시절 1960년대 희망제조가 막 생겼을 때를 떠올리며요. 그때는 공장도 작고 우리도 젊었지. 하하, 만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순옥 씨, 그때 내가 라인에서 제일 빠른 손이었던 거 기억나? 하지만 공장은 겉보기와 달리 그림자가 있었어요. 공장장 박영태. 이 사람은 지역에서 잘 나가는 집 아들로 3년 전 본사에서 내려와 공장을 맡았죠. 영태는 말끔한 양복에 늘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어요. 겉으론 어르신들 챙기는 척했지만 속으론 노인 직원들을 못마땅해 했죠. 노인네들이 느려 터져서 생산성 떨어진다며 투덜거렸어요. 심지어 본사에 보고도 안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어르신들을 멋대로 해고했어요. 이유는 터무니없었죠. 작업 속도가 느리다, 눈이 침침하다 같은 핑계로요. 만수 할아버지는 영태의 이런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료 최 할아버지가 갑자기 해고됐어요. 최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는데 영태가 작업 실수가 잦다 하며 쫓아냈죠. 사실은 최 할아버지가 영태에게 노인들 월급 좀 올려달라고 건의한 게 화근이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순옥 할머니와 속닥였죠. 순옥 씨, 영태의 이놈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이건 아니야. 2025년 3월 공장은 봄맞이 대청소로 분주했어요. 어르신들은 라인 정리하고 창고도 치웠죠. 만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포장 라인에서 물건을 정리했어요. 그날은 플라스틱 용기 1000개를 포장해야 했는데 만수 할아버지는 동료들과 농담하며 손을 놀렸죠. 순옥 씨, 오늘 저녁에 공장 앞 떡볶이 어때? 순옥 할머니가 깔깔 웃었어요. 만수 씨, 떡볶이 사는 조건으로 내가 젬병치기 이길 거예요. 그런데 점심시간 공장장 박영태가 라인으로 내려왔어요. 영태는 얼굴이 굳은 채 만수 할아버지를 불렀죠. 김만수 씨, 사무실로 좀 와요. 만수 할아버지는 의아했지만 따라갔어요. 사무실은 공장 2층, 유리창으로 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영태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툭 던졌어요. 김만수 씨, 이번 주로 계약 종료입니다. 오늘까지 짐 싸세요. 만수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공장장님,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영태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나이 들었잖아요. 손도 느리고 생산성 떨어져요. 공장 운영에 방해돼. 만수 할아버지는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물었어요. 공장장님, 저 지난 5년 동안 실수한 적 없고 동료들보다 빠릅니다. 이건 부당해요. 영태는 비웃으며 대답했죠. 부당?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냥 나가요. 본센 내가 알아서 보고할 테니까. 만수 할아버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공장 라인으로 돌아오니 순옥 할머니와 동료들이 걱정스레 모여 있었죠. 만수 씨, 무슨 일이에요? 만수 할아버지는 담담히 말했어요. 나 해고됐어. 동료들은 충격받았어요. 뭐? 만수 씨가 왜? 터무니없어. 순옥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죠. 영태 이놈, 너무해. 우리 다 같이 항의해야 해. 하지만 영태는 이미 만수 할아버지의 작업복과 사물함을 치우라고 지시했어요. 할아버지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짐을 쌌죠. 낡은 자전거에 손수건과 물통을 싣고 공장을 나왔어요. 공장 문 앞에서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죠. 희망제조,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할아버지 가슴은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만수 할아버지는 낡은 소파에 앉아서 옛날을 떠올렸어요. 사실 희망제조는 만수 할아버지가 1960년대에 창립 멤버로 시작한 공장이었어요. 그때 25살 만수 청년은 친구들과 공장을 세우며 꿈을 키웠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 그게 내 꿈이야.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공장은 대기업에 인수되고 만수 할아버지는 이름 없는 직원으로 일해왔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해고 후 며칠 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낡은 아파트 거실엔 오래된 TV와 가족 사진 몇 장이 전부였죠. 손주들이 명절에나 와서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하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할아버지는 공장에 나가지 않으니 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순옥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만수 씨,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영태 그놈, 다른 어르신들도 해고하려고 벼르고 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순옥 씨, 나도 화나지만 나 하나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순옥 할머니는 단호했죠. 만수 씨, 당신이 누구야? 희망제조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걸 왜 숨기고 사셔요? 그렇죠. 만수 할아버지는 희망제조의 창립 멤버였어요. 1960년대 만수 할아버지와 친구들은 작은 작업장에서 공장을 시작했어요. 그때 만수 할아버지는 설계도 그리고 기계도 고쳤죠. 공장이 커지면서 대기업에 넘어갔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묵묵히 일했어요. 내가 창립자라고 떠들어봤자 뭐해? 그냥 어르신들 일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할아버지는 겸손했지만 순옥 할머니는 달랐어요. 만수 씨, 지금이에요. 영태 그놈 혼내줄 때라고요. 순옥 할머니 말에 만수 할아버지는 결심했어요. 집 안 낡은 괴짝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죠. 그건 1965년 공장 설립 당시의 계약서와 만수 할아버지의 창립자 지분 증명서였어요. 대기업 인수 때 지분을 팔았지만 여전히 명예 창립자 자격이 있었죠. 만수 할아버지는 순옥 할머니와 계획을 세웠어요. 본사에 이 서류 보내고 영태가 한 짓 밝혀야겠어. 두 사람은 공장 동료들을 모았어요. 최 할아버지, 박 할머니 등 해고당한 어르신들도 힘을 보탑니다. 만수 씨, 우리 믿어봐요. 같이 싸웁시다. 동료들의 응원에 만수 할아버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만수 할아버지와 동료들은 본사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엔 영태의 부당 해고 사례, 노인 직원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만수 할아버지의 창립자 지분 증명서 사본이 담겼죠. 순옥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빌려 자료를 정리했어요. 만수 씨, 요즘은 이메일이 대세예요. 내가 손주한테 배웠죠? 순옥 할머니의 활약에 모두 웃었어요. 어르신들은 각자 겪은 부당함을 이야기했어요.
최할아버지는 영태가 자신을 해고한 이유를 떠올렸죠. 내가 월급 올려달라고 했다고. 그놈이 늙은이가 감히 하면서 쫓아냈어. 박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영태가 쉬는 시간 줄이고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게 했어.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봤지. 만수 할아버지는 서류를 꺼냈어요. 1965년 공장 설립 계약서와 창립자 지분 증명서. 누렇게 바랜 종이였지만 글씨는 또렷했죠. 이걸 본사에 보냅시다. 내가 창립자라는 거, 영태가 한 짓 다 알리자고. 어르신들은 박수를 쳤어요. 만수 씨, 역시 대단하세요. 최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영태 그놈, 이제 끝장이야. 편지엔 영태의 부당 해고 사례, 월급 착취, 작업 환경 악화 등이 상세히 적혔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자신의 창립자 지분 증명서 사본을 첨부했죠. 이걸로 본사가 움직여야 할 거요. 편지는 본사 감사팀과 대표이사 앞으로 보냈어요. 민재가 전송 버튼을 누르자 어르신들은 환호했죠. 며칠 뒤 희망제조 공장의 본사 감사팀이 내려왔어요. 감사팀은 3명,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젊은 직원이었죠. 공장 정문에 검은 세단이 멈추자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본사에서 왜 왔지? 뭐 잘못된 거 아냐? 어르신들은 라인에서 일하며 서로 눈짓했죠. 만수 씨, 편지, 효과 본 거 아냐? 박영태 공장장은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본사에서 온 전화, 감사팀이 온다는 소식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뭐야? 누가 찌른 거지? 영태는 책상을 쾅 쳤어요. 사무실은 공장 2층, 유리창으로 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영태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김만수 그 노인네 짓인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영태는 직원들에게 급히 지시했죠. 라인 정리해. 본사 온다고 소란 피우지 마. 감사팀은 공장 문을 들어서자마자 작업 환경을 점검했어요. 포장 라인은 어르신들이 플라스틱 용기를 정리하는 곳, 기계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죠. 하지만 휴게 공간은 좁고 의자는 낡아 있었어요. 감사팀 여성 이수진 대리가 메모를 했죠. 휴게실 상태가 열악하네요. 노인 직원들인데 이건 좀... 남성 팀장 최민규는 라인 속도를 확인했어요. 작업 속도 괜찮은데 영태 공장장이 느리다고 했나? 영태는 감사팀을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얼굴엔 억지 웃음을 띄었죠. 하하, 본사에서 갑자기 오셔서 놀랐습니다. 우리 공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팀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박 공장장, 최근 노인 직원 해고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본사에 보고 안 한 건 왜죠? 영태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아, 그건 생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감사팀은 공장 기록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영태가 본사에 보고 없이 해고한 어르신들 명단, 월급 착취 내역, 작업 시간 초과 기록까지 드러났죠. 이 대리는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어요. 박 공장장, 이건 심각하네요. 노인 직원들 월급 일부를 공제했어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영태는 변명했죠. 그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하지만 서류엔 동의서가 없었어요. 공장 라인에선 어르신들이 속닥였어요. 순옥 할머니가 동료들에게 말했죠. 만수 씨 편지 제대로 먹혔네요. 영태 그놈 꼼짝 못하겠죠. 최 할아버지는 씩 웃었어요. 만수 씨 대단하다니까. 하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영태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죠. 감사팀은 다음 날 공장 회의실에서 전체 직원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실은 공장 1층 긴 나무 탁자와 플라스틱 의자가 놓인 곳이었죠. 벽엔 노력과 성실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어르신들, 젊은 직원들,
그리고 감사팀이 자리에 앉았죠. 영태는 탁자 끝에 앉아서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최 팀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본사에서 최근 공장 운영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노인 직원들의 부당 해고와 근무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순옥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만수 씨, 이제 시작이에요. 영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했어요. 최 팀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노인 직원들이 느려서 생산성이 떨어졌어요. 공장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때 문이 열리며 만수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파란 작업복 대신 단정한 셔츠를 입고 손엔 서류를 들었죠. 어르신들은 환호했어요. 만수 씨, 오셨구나. 만수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연단으로 걸어가 말했어요. 공장장님, 희망제조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 세워진 공장입니다. 내가 창립자 중 한 명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젊은 직원들은 놀랐죠. 창립자? 김만수 할아버지가? 영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창립자?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서류를 최 팀장에게 건넸어요. 여기 1965년 설립 계약서와 지분 증명서입니다. 희망제조는 어르신들 꿈으로 시작됐어요. 영태 공장장이 그 꿈을 짓밟았소. 최 팀장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김만수님, 정말 창립 멤버셨군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만수 할아버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그냥 일하고 싶었소. 하지만 영태 공장장이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건 못 참겠소. 어르신들은 박수를 쳤죠. 만수 씨, 잘했다. 순옥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영태는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그 서류 가짜일 거라고. 하지만 이 대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죠. 박 공장장,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해고 기록 모두 확인됐어요. 영태는 말문이 막혔죠. 회의실은 어르신들의 환호로 가득 찼어요. 감사팀은 그 주말 최종 보고서를 본사에 제출했어요. 보고서엔 영태의 부당 해고, 월급 착취, 근무 환경 악화가 상세히 적혔죠. 본사 대표이사는 즉각 결정을 내렸어요. 박영태, 공장 장직 해임. 영태는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서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공장 정문 앞 영태는 검은 세단에 올라탔어요. 어르신들은 라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순옥 할머니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영태 그놈, 꼴 좋다. 최 할아버지는 주먹을 흔들었어요. 만수 씨 덕에 정의가 살아났어요. 영태는 고개를 숙인 채 공장을 떠났죠. 그 뒷모습 참 허망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공장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희망제조,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죠. 할아버지는 혼잣말했어요. 이 공장 우리가 지켰어. 어르신들은 만수 할아버지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만수 씨, 고마워요. 이제 우리 일자리 안전해요. 만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어요. 다 같이 한 거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못했소. 감사팀은 부당 해고된 어르신들의 복직을 결정했어요. 최 할아버지, 박 할머니, 그리고 만수 할아버지까지 모두 다음 주부터 라인으로 돌아왔어요. 공장 라인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순옥 할머니는 새 작업복을 입고 농담했어요. 만수 씨, 이젠 우리 월급 올려달라고 떳떳이 말해야죠. 만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순옥 씨, 그건 새 공장장한테 말해봅시다. 영태가 떠난 후 본사는 새 공장장을 보냈어요. 새 공장장 이지영 45세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었죠. 이지영은 만수 할아버지를 명예고문으로 임명했어요. 김만수님, 공장 운영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손살에 쳤죠. 아유, 그냥 일이나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만수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뭉쳤어요. 공장은 노인 친화적으로 바뀌었어요. 작업 라인에 휴게 공간이 생기고 월급도 올랐죠. 어르신들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순옥 할머니는 새 포장 기계를 배우며 손주에게 자랑했죠. 우리 공장 이제 진짜 희망제조야. 만수 할아버지도 자전거 대신 새 전기 스쿠터를 타고 출근했어요. 동네 꼬마들이 만수 할아버지 멋져요. 며 따라왔죠. 만수 할아버지는 공장 창립 60주년 행사를 제안했어요. 어르신들 힘으로 공장을 알리자고. 행사는 지역 축제와 함께 열렸어요. 공장 마당엔 어르신들이 만든 제품 전시 부스가 세워지고 만수 할아버지는 무대에서 공장 이야기를 나눴죠. 희망제조는 어르신들의 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겠습니다. 창립 60주년 행사 날 공장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동네 주민, 지역 방송국, 심지어 본사 임원까지 왔죠. 마당엔 색색깔 풍선과 희망제조 60년 현수막이 걸렸어요. 어르신들은 작업복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무대에 섰죠. 만수 할아버지와 순옥 할머니가 대표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만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여러분, 희망제조는 60년 전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자는 꿈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창립자 중 하나였지만 이 공장은 여러분 모두의 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이어갔죠. 우리가 부당함을 이겨낸 건 만수 씨 덕이에요. 이 공장은 이제 진짜 희망을 만듭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역 방송국은 만수 할아버지 인터뷰를 내보냈고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20만을 넘겼죠. 공장은 지역 명소가 됐어요. 어르신들은 손주들에게 자랑하며 웃었죠. 우리 공장 TV 나왔어. 만수 할아버지는 공장 앞 새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희망제조, 어르신과 함께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죠. 여러분, 이 이야기 어땠나요? 나이 들어도 정의를 세울 수 있고 연대는 세대를 뛰어넘죠.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힘을 모아보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